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9시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법률참수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항상 9시에 들어오시면 동영상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공사비가 증가되면 감리비를 인상해 줘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철거 및 착공에 관한 강의를 6번째 드리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비 변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회사,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회사가 조합의 총공사비가 증가되니까 감리비도 인상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따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제가 직접 소송도 수행했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24년 동안 1800여 건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오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감리비가 뭔지에 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계약서상 감리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용역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경우 같이 총공사비가 증가된 경우에 감리비를 인상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감리회사가 11억 원을 조합을 상대로 청구했는데 패소해서 조합은 빵원을 지급하도록 만든 승소 사례가 저한테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리비가 뭘까요? 자, 감리, 여러분들께서 감시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시공자가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을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재를 설계도면에 써놓은 것대로 제대로 넣는지 아니면 싸구려를 넣는지, 이걸 감독을 해야죠. 그리고 품질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불량품을 넣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흔히 많이 생기는, 준공에서 들어가 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더라, 아니면 뭐 아랫집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죽겠더라, 아니면 겨울 되니까 추워 죽겠더라, 뭐 이런 거, 누수, 방음, 단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계도서에 따라 했는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해 예방과 시공상 안전관리를 제대로 합니다. 철거감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지방에서 뭐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도 생겼고 사람도 다치고 이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리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비용을 주는 게 이제 감리비인데, 자, 그러면 계약서상의 감리 업무는 어떤 걸 하는 것이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 계약상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감리용역 표준계약서를 기재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 업무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특별 업무는 어떤 거다라고 해놓고 다음과 같이 표준계약서를 해놨어요. 자, 핸드폰을 가로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일 텐데, 제가 혹시 그래도 작게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자, 공사 감리 표준계약서에 보면 감리 업무는 기본 업무 있죠. 기본 업무라 하면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공계약, 뭐 공정표, 설계도서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올릴게요. 시공자가 앞부분, 죄송합니다, 앞부분 기본 업무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업무를 보면, 확대를 하면 시공계약, 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점 검토, 그 다음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의 사항의 검토, 사용자들의 적합성 검토,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품질관리 시험, 누수, 방음 및 어떻죠?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 재해 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그 다음에 공사 착공계 임시사용 및 사용공상 신청서 적합한지, 착공 신설 시 신청 시 제출한 건설 폐자재 재활용 이용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보면 조금 더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해 드리면, 기타 관계법령에서 감리 업무로 규정한 각종 신고, 검사, 시험, 뭐 이런 등 업무, 그 다음에 건축공사와 정비기반 시설을 포함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당해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한국영화평가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기본 업무고 특별 업무가 나와 있어요. 특별 업무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특별 업무란 뭐냐 하면 특별 업무는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감리 업무. 원래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시공자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또 하게 생겼다. 추가해서 생겼다. 이게 이제 추가되는 감리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주체 요청에 의한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 모형 제작, 현장 개척, 외부 전문 기술자의 자문. 이게 이제 특별 업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재, 장비 등의 생산지 검사를 위한 해외 뭐 이런 거 있고, 사업 주체 요청에 의한 신규 주택 사업 관련 설계도서 검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업무를 추가로 해주는 게 이걸 이제 특별 업무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본 업무하고 특별 업무가 감리 업무다라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이럴 경우에 용역비는 어떻게 산정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비는 그냥 아무렇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보면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가 산출은 다음과 같은 걸 원칙으로 한다. 직접 인건비는 총 감리원수, 감리원의 노임단가 곱해가지고 산출하고, 직접 경비는 구조에 따라, 적임비는 10조, 11조, 12조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할관청에서 감리 입찰을 할 때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80억 이래가지고 감리가 들어왔어요. 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리를 하는데 조합은 중간에 자꾸 필요성에 따라서 아니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당초 계약됐던 것보다 총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3천억인데 3,500으로 증가됐어요. 그럴 경우에 인상해 줘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인상해 달라고 하면 다 조합에서 그냥 인상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소송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계약사항의 변경에 보면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다음에 감리 용역 기간의 변경, 추가 감리원 배치될 등에는 다음에 특별 업무나 마찬가지로 공사 용역비, 그러니까 감리 용역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건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무 맡고 있는 조합에서 감리비 청구를 해왔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직접 수행을 했어요. 자,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감리회사가 11억 원을 더 달라고 했는데 제가 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하나도 지급 안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 소장을 받아보고 보니까 이상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상해 줄 게 아닌데 왜 이걸 인상해 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왜 시공사는 감리회사는 달라는 거죠. 웬만한 조합장은 줬을 겁니다. 왜냐? 자기 돈 아니니까. 조합 돈이니까 줬을 거고 그냥 좋게 지냈을 텐데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했냐면 공사 도중에 조합의 설계 변경 등으로 총공사비가 인상되었지 않느냐. 이에 따라 감리회사는 11억 정도를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자꾸 안 주고 있다가 소짝이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검토를 하게 돼. 이건 붙어볼 만하다. 이건 상식적으로 내가 보기엔 줄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가 왜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했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첫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감리 업무를 수행했지 않느냐. 설계 변경해가지고 돈이 더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더 많은 업무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감리 업무를 한 것은 계약서상의 특별 업무다. 특별 업무는 돈을 더 주도록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달라. 이래가지고 11억 원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퉈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 대리한 결과 패소했습니다. 감리회사. 그래서 한 푼도 지급 안 해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판결이 확정져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이런 감리 업무에 대해서 한번 청구를 받으면 이게 줘야 될 돈인지 아닌지 한번 저희 사무실에 상의를 해보시고 줘야 될 것 같으면 주고 안 줘야 될 것 같으면 한번 다퉈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튜브로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오른쪽에 있는 그 밑에 설명란을 하는 클릭을 하시면 밑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가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제5 강좌니까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